그 여인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을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인에게 죄를 묻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소문에서 시작됩니다. 요 며칠 그 집 등불이 밤마다 늦게 꺼진다더라. 조산 후기, 강가를 따라 형성된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낡은 기와집 하나가 있었죠. 집에 사는 이는 과부 한 명. 남편은 몇 해 전 병으로 죽었고 아이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여인은 시장에도 잘 나오지 않았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여인을 얌전하다고도 말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밤이 깊어도 그 집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인이 밤늦게 등불을 켜두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둘은 밤마다 나란히 앉아 글을 읽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도 여인은 그 시간만큼은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습관이었고 그리움이었으며 혼자 남은 사람이 스스로를 붙들어두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으니까요. 고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발걸음을 늦췄고 누군가는 기침을 하며 존재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등불은 그저 조용히 켜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이미 많은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말은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등불이 늦게 꺼진다더라에서 밤마다 누군가 드나든다더라로. 말은 사실보다 빠르게 자랐습니다. 확인하는 사람은 없었고 멈추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말들은 손가락 하나로 시작되어 순식간에 고을 하나를 덮습니다. 무기가 따로 없어도 사람은 충분히 다칩니다. 그 고을에는 이지인이라 불리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여러 번 낙방했고 벼슬길과는 인연이 없었죠. 사람들은 그를 두고 성품은 바르나 세상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인은 매일 같은 길로 서당에 나가고 같은 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역시 그 집 앞을 지나게 됩니다. 늦은 밤이었고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이지인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고도 보지 않은 척하는 것이 선비의 도리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가 외면한 것은 등불이 아니었습니다. 등불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지인은 우연히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마주칩니다. 오래된 얼굴이었습니다. 잊으려 했으나 잊히지 않은 얼굴. 여인은 물동이를 들고 있었고 이지인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 이름을 이 우물가에서 부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지인이 말합니다. 요즘 고을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또 침묵이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것뿐이라. 여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동이를 고쳐 잠았습니다. 처음보다 조금 더 세게. 이지인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보지 않아도 되는 일과 알지 않아도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충고였고 가르침이었으며 동시에 오랜 세월 스스로에게도 해온 말이었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들고 자리를 떠나다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지인을 돌아보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비께서는 저를 위해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도리를 위해 말씀하셨습니까? 지인은 그녀의 말에 숨이 턱 막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고 말은 더 확신에 차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인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본 것이 없으면 말도 삼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말보다 빨랐습니다. 그 사이 그 여인은 집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리고 어느 날 밤 짐을 다 챙긴 여인은 방 안에 혼자 앉아 마지막으로 등불을 켰습니다.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주길 바란 말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 집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등불도 낡은 기와집도 그대로였지만 주인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이야기를 멈추었습니다. 아무 일도 증명되지 않았고 아무 죄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지인은 그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여인이 떠난 것은 소문 때문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아무도 괜찮습니까? 하고 한마디 건네지 않았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 후로 그 고을에서는 밤에 등불을 켜는 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질서가 바로 섰다고 말했지만 누구도 그 여인이 어디로 갔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인 역시 그날 이후 그 집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글귀를 읽어주었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사람을 다치게 한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침묵 역시 때로는 사람을 다치게 한다. 그 여인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고을 사람들은 끝내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이는 없었지만 그 고을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지인은 밤마다 등불 앞에 앉아 우물가에서 대답하지 못한 말을 되새기었습니다. 선비께서는 저를 위해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도리를 위해 말씀하셨습니까? 그 질문은 그에게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걱정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는 걸까요? 아니면 걱정하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걸까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옳았는지를. 다만 누가 먼저 침묵했는지만 서로의 얼굴을 보며 기억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등불은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은 어둠은 꽤 오래 그 고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